오늘은 종합원가 계산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69회차 9번 문제입니다. (69회차) 9번.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요거 세팅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여기는 재료비 가로 열고 가공비 가로 열고, 여기 투입 시점부터 볼게요.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 자, 공정초에 전량 투입한다는 말은 그냥 바로 100%니까 여기에 1.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X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대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상량의 차이죠. 답은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2000개 이렇게 하면 답은 바로 나와요. 답은 1번인데 하나씩 한번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왜 1번인지. 기초제곱품이 10,000개고요. 10,000개. 완성도는 20%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0.2 이렇게 쓰고, 왜 1이냐라고 한다면 재료비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얘는 1을 머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기 완성품 수량은 19만 개. 여기가 19만 개. 일단 놔두고, 기말 제공품은 8,000개. 자, 여기에 8,000개 괄호 열고, 얘는 무조건 1. 여기는 완성도가 40%니까 X니까 0.4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일단은 평균법에 의하면 얘가 무조건, 평균법은 무조건 11이죠. 11. 그래서 얘가 19만, 여기가 19만.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8,000, 여기는 3,200. 맞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제가 분모에 적으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다음 결과값이 얼마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풀게 되면 얘가 쪼개져요. 얘가 쪼개져요. 그래서 이 분홍색, 이 주황색이 선의선출법입니다.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19만 개 중에서 10,000개가 먼저 생산이 되었고, 그 다음 19만 개 중에서 10,000개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18만 개는 늦게, 다르게 밑에서 올라온 형식으로 생산이 되는 격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죠? 1.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얘는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1-라고 했죠? 여기는 재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왜냐면 이미 다 투입이 되었으니까. 가공은 0.8만큼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더하게 되면 0이죠. 0이고 0. 이렇게 곱하게 되면 8,000. 이렇게 곱하게 되면 18만. 이렇게 곱하게 되면 18만. 지금 아래는 동일해요. 아래는 동일한데 여기가 평균법에 의해서 구한 거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지금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한상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만 구하면 되죠. 이 두 개의 차이. 평균법에 의하면 얘는 19만이고, 선의선출법은 몇 개냐면 몇 개가 된다. 2,000개가 차이가 나죠. 정답은 일단 1번인데, 이렇게 풀어내도록 아마 풀이 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은요, 평균법은 기초 더하기 단기로 알고 계시고, 기초를 단기 생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은 단기만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는 기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공비는 진행 기준에 따라 투입이기 때문에 완성도만큼 차이가 나고요. 재료비는 투입과 동시에 100% 진행되기 때문에 차이가 10,000개가 차이가 나요. 10,000개가 차이 난다는 말은 완성도에 상관없이 기초 제공품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를 2,000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X인 지점인 가공비 쪽에서만 차이를 물어요. 가공비에서만. 근데 만약에 재료비에서 묻는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약간 유의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시 이제 문제를 푼다면 확인할 게 이거죠.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대한 차이를 물으면 땡큐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은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이렇게 곱한 값. 만약에 전량 투입이라고 하면 그냥 기초 제공품 자체의 숫자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0회차. 70회차. 요건 아니죠? 넘어갈게요. 71회차. 71회차. 9번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과정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는 것은 한 개당 원가죠. 해당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균법은 기초 더하기 단기가 정답이 되고 선의선출법은 무조건 뭐만 더하면 된다? 단기만 더하면 되죠.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평균법의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2회차. 자, 없습니다. 73회차. 어이구, 뭐가 이렇게 길어. 자, 73회차 10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단위죠, 단위. 단위 가지고 먼저 하나 풀고 마지막에 단위당 원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꼬아놓은 문제네요. 되게 꼬아놨습니다. 풀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제도 하 선의선출법을 사용하여. 이 선의선출법이 어렵죠.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원은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원은 나중에 생각하고 단위로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빈동하기 투입되기 때문에 X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의선출법이에요. 기초 제공품은 3단위. 그러면 여기는 1, 0.3 이렇게 되죠. 기말 제공품은 1200단위. 1200단위니까 1, 0.6. 단기 완성품은 4000. 자,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얘를 쪼가르겠습니다. 1000에 가로 열고 0, 0.7 이렇게.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3000개는 밑에서 올라온 놈이죠. 그래서 무조건 1. 이렇게 곱하면 얘는 0이죠. 0. 이렇게 곱하면 700. 좀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3000. 그 다음 여기도 3000. 이렇게 곱하면 1200. 이렇게 곱하면 720. 이 개수를
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계속 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4,200 이렇게 더하면 4,420 여기 개죠, 개. 자, 여기까지가 1차적인 관문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건데 다니다 원가라는 말이 나왔죠. 제로비가 얘란 말이에요. 얘가 제로비.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200개에 원을 나누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요? 1,00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1,000원, 1,000원이 나왔어요. 이 1,000원의 의미는 단가 1,000원의 의미는 슬래시 개예요. 이해가죠? 여기 원이 얼마가 된다 라고 나오는 거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여기 값을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420개 분의 원을 나누면 단가가 나오는데 그 단가가 얼마라고요? 1,2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420만 원, 420이라 쓸게요. 420만 원이 되고 10,000원 이렇게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오죠? 얼마? 536만 30만 4천 530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현재 문제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이니까 이 파란색 금액의 합계액이죠. 950만 4천원. 숫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세부 2급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가 중에서 조합 원가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4회차 문제입니다. 74회차. 자, 말 문제네요. 74회차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니까 2번이죠, 2번. 그렇죠? 선의선출법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죠. 이 물량의 흐름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진행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얘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올렸다는 거죠. 이 물건을 올렸더니 쭉 진행을 하다가 얘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맞죠? 선의선출법의 의미는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올려놨더니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게 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법은 기초 더하기 단기의 개념이고 선의선출법은 단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작업분이 뭐냐면 기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말 자체도 평균 개념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의 의미가 맞는 말이죠. 단기 작업분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4번에 기초 제공품 원가는 먼저 완성품 원가를 구성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얘가 먼저 완성이 되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맞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개념. 즉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가정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밑에 게 먼저 올라가 버리면 전부 다 일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말이 또 이 말하고 또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자, 다음 회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75회차. 10번입니다.
75회차 10번 문제. 자, 현재 세팅은 제가 해놨습니다. 문제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의 전량 투입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30% 되는 시점에 1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 투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X라고 하겠습니다. 평균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평균법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이 몇 개죠? 2000개. 완성도 몇 프로? 여기도 그냥 고민을 해야 돼요. 20%이기 때문에 얘는 0이죠. 0. 그다음 얘는 0.2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럼 사실상 여기 필요가 없는데 얘도 굳이 따지자면 40%이기 때문에 1, 0.4가 되는 형식이에요. 이해가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조건 평균법이기 때문에 1, 1. 이렇게 하면 끝이죠. 네,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 8,000. 이렇게 곱하면 8,000. 이렇게 곱하면 빵. 이렇게 하면 4,000. 정답은 400이에요. 400. 이렇게 8,000에 여기는 8,400.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76회차입니다. 자, 없고요. 77회차입니다. 77회차 9번 문제 풀어볼게요. 77회차 9번 문제.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평균법은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 이거는 뭐죠?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선입이 평균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맞죠? 원가 통제 등의 더 유용한 정보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만, 그러니까 평균법은 기초를 넣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애매하게 지금 적혀 있죠? 맞죠?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원가 금액에 대해서 평균법이 기초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문구가 조금 애매합니다. 4번 기초가 없다면 선입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중요. 자, 다음 회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78회차입니다. 문제가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지금 78회차 8번 문제. 우리 78회차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78회차 8번. 자, 문제 요약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조화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1.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의 균등 투입 X. 선의선출법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완성품 환상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 있는 기초는 자, 여기 적었고요. 300개. 70%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뭐 쓰면 되죠? 무조건 1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쓰고 여기는 이제 70%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되죠? 0.7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완성품 1300개는 일단 여기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단기 투입에 대한 1500개는 일단 여기 적었어요. 1500개. 기말 제공품 500개는 여기 적었어요. 자, 완성도가 40%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점은 무조건 뭐다? 1입니다. 여기 0.4. 자, 선의선출법은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얘가 먼저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얘 1300개를 쪼개겠습니다.
300개에 가로 열고 1 빼기 1은 0. 1 빼기 0.7은 0.3. 칸이 모자란데.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올라온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300개 중에 300개냐 얘는 몇 개? 1000개. 1000개 일로 갔으니까 당연히 500개 일로 간 거 맞죠? 모양상은 이렇게 되고 얘는 무조건 뭐다? 1. 밑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1이다. 얘는 0. 이렇게 하면 90. 이렇게 하면 1000. 이렇게 하면 1000. 이렇게 하면 500. 이렇게 하면 200. 자, 습관적으로 분모에 적는 연습. 1500이랑 1290이랑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제 좀 풀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79회차입니다. 79회차. 79회차 10번. 79회차 10번. 지금 현재 문제는요,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중에 어느 게 크죠? 평균법이 크거나 같죠. 근데 크거나 같다, 틀렸죠. 맞죠? 얘도 같을 수가 없어요. 기초제공법이 있는 상황에. 이해갑니까? 답은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 차이가 몇 개죠? 60개죠. 2, 3은 6. 이해가요?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순식간에 푸는 방법. 굳이 계산을 하겠다라면 이제 밑에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 재료비는 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비워놓고,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할까? X. 자,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그럼 얘는 0.3. 자, 여기,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얘부터 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200개의 가로 열고 얘는 0.7. 그래서 0.7이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400이 되죠. 400은 1. 얘는 400개의 완성도가 몇 프로다? 0.7. 그럼 이렇게 하면 27에 140. 맞죠? 이렇게 하면 400. 자, 얘는 공통상이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74, 280. 자, 이렇게 구하면 선의선출법이고, 평균법은 그대로 오면 되죠. 맞죠? 600개에 여기 280 그대로 오면 되죠. 저렇게 했을 때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 7, 8, 820 이게 선의선출법이고요. 선의선출법은 820이 되고 평균법은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렇게 평균법은 88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서 1번을 구해도 되고 금방 이야기했던 이 논리를 적용해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제공법의 완성도이다. 이것으로 풀어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80회차입니다. 80회차의 8번 문제 풀어볼게요. 80회차 8번. 80회차 8번. 종합원가 계산 중 선의선출법에 의하여 다음 물량 흐름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초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투입. 똑같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재료비는 공정초의 전량 투입이니까 1.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니까 X. 기초제공품 몇 개? 100개. 선의선출법이에요. 100개니까 얘는 1, 0.5 바로 갈게요.
100, 0, 0.5. 그렇죠. 단기 완성품 1000개니까 얘는 500, 1, 1. 오케이. 단기 착수량 의미 없고, 기반 제공품 몇 개? 200개에 1, 0.2. 그러면 얘는 0, 50, 900에 900, 200에 40.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맞죠? 이렇게 더하면 1100. 이렇게 더하면 990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지금 이제 가공비를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990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문제는 이 회차, 오늘부터 한 요 회차는 세무 2급에 많이 비중이 나옵니다. 회계 1급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회계 1급까지 튼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풀이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